안녕하십니까? 소쿨 극장의 재미있고 도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좋은 일 한 번 한 덕분에 좋은 처녀 만나 장가가고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까지 하더니 마침내는 재상까지 된 어느 시골 선비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의 일이다. 경상도 봉화 땅 백천계곡 근처에 있는 산골 마을에 가난한 데다 글만 읽고 있는 백면서생이 있었다. 저런 사람한테 시집 가면 평생 고생한다고 어떤 부모도 시집 보낼 생각을 안 하니 옷이고 방이고 호라비 냄새를 푹푹 풍겼다. 그 백면서생은 김씨성을 가진 선비였는데 어느 날 식년씨를 보러 한양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하루는 어느 주막집에서 묵는데 마침 그 집에 제사가 있는 날이었다. 그날 밤 김생의 꿈에 어떤 백발노인이 나타나더니 이런 넋두리를 하였다. 여보시오, 선비님. 나는 이 집 주인의 아버지라오. 오늘 밤에 내 제사가 있었지만 음식에 머리카락이 들어있어 정결치 못한 데다 마당에는 먹던 복숭아까지 내팽개쳐져 있어서 제사를 받아먹지도 못하고 배만 쫄쫄 골고 간다오. 김생은 그 꿈이 하도 이상해서 그 이튿날 아침에 주막 주인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주인이 절을 하며 고마워했다. 고맙습니다. 제삿날 내 정성이 모자란 것을 선비님의 꿈에 아버님이 나타나셔서 깨우쳐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다시 제사를 지내야겠습니다. 선비님, 제발 하룻밤만 더 머물고 가시지요. 한 끼 잘 대접하겠습니다. 주막 주인은 마당에 내팽개쳐져 있던 복숭아를 멀리 내다버리고 제사 음식에 머리카락이 들어가지 않게 조심했다. 예로부터 귀신은 복숭아를 무서워한다고 해서 집안에다 복숭아 나무를 심지 않을 뿐더러 제사 때에 복숭아를 쓰지 않는 법이었다. 이리하여 그날 밤에 주인은 제사를 한 번 더 지냈다. 김생이 또 꿈을 꾸었는데 어젯밤에 그 백발노인이 다시 나타났다. 오늘 밤엔 잘 먹고 갑니다. 이게 다 선비님의 덕택이니 은혜를 갚아야 하겠소이다. 우리 집에서 동쪽으로 100여 걸음 가면 큰 느티나무가 있는데 동쪽으로 뻗은 가지의 땅 밑을 파면 금덩어리가 나올 겁니다. 그 금덩어리를 파서는 내 아들에게 가져다 주세요. 그런 다음 우리 집 안방 문턱을 목침이 될 만큼 베어달라고 해서 선비님이 그걸 가지세요. 앞으로 그 목침을 언제나 가지고 다니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날이 밝자 김생은 노인이 가르쳐준 그 느티나무를 찾아갔다. 그런 다음 가지 밑을 파보니 과연 금덩어리가 나왔다. 김생은 문득 이 금덩어리를 가지고 그냥 가버릴까 하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곧 마음을 고쳐먹고 주막집 주인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러자 무척 기분이 상쾌해졌다. 뜻밖의 얻은 재물에 주인이 황공해하며 살해하려 했지만 김생은 극구 사양했다. 하지만 주인이 계속해서 은혜를 갚게 해달라고 사정하자 돈 대신에 안방 문턱을 조금만 베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하자 김생은 문턱을 베어서는 좀자기로 목침 모양으로 다듬어서 보자기에 싸고는 다시 길을 떠났다. 길을 가는데 난데없이 이상한 소리가 가까이에서 들려왔다. 주인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아무리 주위를 살펴보아도 사람이라고는 없었다. 아무래도 목침이 내는 소리 같았다. 하도 이상한 일이라 김생은 괴나리 보찜 속에 보자기를 풀어 목침을 끄집어냈다. 그러자 목침이 다시 말했다. 주인님, 한양 가시거든 이정승 댁을 찾아가세요. 그 댁에 가보면 따님이 병에 걸려 큰 걱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따님의 병은 그 댁 뒤뜰에 연못 속에 사는 천년 묵은 메기 때문입니다. 그 메기를 잡아 죽이면 병이 곧 나을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목침이었다. 목침이 말한다는 것도 그랬지만 병을 낫게 할 방법까지 알고 있다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김생은 한양에 도착하자 이정승 댁을 찾았다. 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따님의 병 때문에 가족들이 깊은 수심에 잠겨 있었다. 이정승을 찾아간 김생은 따님의 병을 한번 고쳐보겠다고 자청했다. 그러자 정승은 김생의 손을 잡고 꼭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했다. 정승이 김생을 데리고 딸의 방에 들어갔다. 김생은 우선 여느 의원들처럼 병을 진단하기 위해 맥부터 짚는 채 한 다음 말했다. 대감님, 무슨 병인지 알았습니다. 그리 대단한 병은 아닌 듯합니다. 대단하지 않다니. 사실이 그렇다면야 얼마나 좋겠나. 많은 의원이 다녀갔지만 한결같이 고치기 어려운 병이라던데. 자넨 고칠 자신이 있는가?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 이 병을 고치는 데는 도구가 조금 필요합니다. 어서 말하게. 어떤 도군지는 몰라도 당장 준비하겠네. 대장간에서 쓰는 풀무와 쇳덩어리를 많이 준비해 주십시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정승은 하인들을 시켜서 금방 풀무와 쇳덩어리들을 구해왔다. 그러자 김생은 풀무로 숯불을 피워 쇳덩어리들을 벌겋게 달구더니 그것들을 뒤뜰 연못에다 던졌다. 이 사람아, 이게 무슨 짓인가? 이런 방법으로 내 딸의 병을 어떻게 고친다는 것인가? 대감님,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소인이 왜 이러는가를 금방 아시게 될 것입니다. 김생은 쉬지 않고 계속 쇳덩어리를 달구어 연못에다 던졌다. 뜨거운 쇳덩어리가 얼마나 연못에 들어갔던지 마침내 연못물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다. 바로 이때였다. 엄청나게 큰 메기 한 마리가 죽어서 연못 위에 떠올랐다. 이것을 보자 온 가족은 물론 김생 자신도 놀랐다. 그럴수록 김생은 그 목침이 신기한 목침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정승 딸의 병이 씻은 듯이 나은 것이다. 정승과 온 가족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자기의 귀한 딸을 살려준 은인이라면서 정승은 김생을 사위로 삼았다. 열심히 글을 읽은 결과 김생은 그 뒤 과거에 장원급제하고 벼슬길에 올랐다. 훌륭한 목민관이 되겠다는 초심 그대로 벼슬살이하는 사이 세월이 수십 년 흘렀고 김생은 마침내 재상이 되었다. 김정승은 그 모든 일이 목침의 음덕이라 믿고 목침을 늘 보자기에 싸서 다녔다. 그런데 그때 조정에서는 이상한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었다. 누구든지 재상 자리에 오르기만 하면 얼마 안 가서 죽고 마는 괴상한 일이 잇따라 벌어졌다. 그러나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이러한 때라 김생도 재상이란 벼슬에 올랐지만 속으로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았다. 그렇지만 임금님께서 맡기는 벼슬을 어찌 마다하겠는가. 부득이 그 자리에 올랐다. 김생이 재상에 오른 다음 날이었다. 그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나란 일을 보기 위해서 대궐로 나가고 있었다. 그때 목침이 김재상을 불렀다. 주인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이 소리를 듣자 김정승은 얼른 목침 보자기를 풀었다. 재상님이 지금 일을 보려는 그 건물의 마당은 원래 너구리 부부가 살던 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놈들이 안가품하는 것입니다. 너구리 한 쌍이 밤이면 젊은 부부로 둔갑해서는 재상방으로 들어가 집을 지어달라고 요구합니다. 한밤중에 난데없이 낯선 사람이 들어오니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재상들이 놀라 기절하고 마침내는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님은 절대로 놀라지 마시고 집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하십시오. 그런 다음 이튿날 마당에다 장작을 쌓고는 불을 놓으십시오. 조금 기다리면 불 속에서 너구리 2마리가 튀어나올 것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사람으로 둔갑한 너구리 부부입니다. 이놈들이 밖으로 뛰쳐나오거든 절대로 놓치지 말고 잡아서 죽이십시오. 그래야만 주인님이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날 밤에 김재상이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있으려니까 사람으로 둔갑한 젊은 부부가 찾아왔다.
그러고는 집을 지어달라고 졸라댔다. 김재상은 목침이 시키는 대로 집을 지어주기로 약속했다. 재상은 날이 밝자 마당에 장작을 쌓아놓고는 불을 질렀다. 그러자 너구리 한 쌍이 불 속에서 뛰어나왔다. 대감님 너무하십니다. 이건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집을 지어 주신다더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남편 너구리가 대들었다. 그러자 재상이 장작개비로 내리쳤다. 남편 너구리가 죽는 것을 보고 아내 너구리는 도망을 치고 말았다. 그 후 몇 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돌연 나라의 중전이 병으로 죽었다. 몇 년 후 임금님은 젊고 어여쁜 중전을 새로 맞이하였다. 그러나 새 중전도 얼마 안 가서 병이 들었다. 이 바람에 임금님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중전, 어서 병을 떨고 일어나셔야 하오. 마마, 저의 병은 낫기 어려운 병인가 하옵니다. 처방이 있기는 해도 그 처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오? 처방이 있다니요. 어서 그걸 말해보오. 마마 하지만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사옵니다. 중전도 참다 가오. 병을 낫게 해야죠. 어서 사양하지 말고 그 처방을 말해보오. 황공하오나 김재상의 간을 먹어야만 낫는 병이옵니다. 임금은 기가 막혔다. 그러나 중전의 병이라 되든 안 되든 김재상에게 한번 부탁하는 수밖에 없었다. 임금의 말을 들은 김재상이 말했다. 폐하, 잘 알아들었습니다. 신하된 도리로 소신의 간을 당연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소신이 중전마마의 맥을 한번 짚어보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까 아뢰옵니다. 그래서 김재상이 중전 있는 곳으로 가는데 또 그 목침이 말했다. 주인님, 중전의 방으로 갈 때 매 한 마리와 고양이 한 마리를 소매 속에 넣어서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재상은 이번에도 목침이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재상이 방 안으로 들어서기가 무섭게 소매 속에 숨겨놓은 매가 후드득 나래를 치며 날아서 나왔다. 그러고는 중전의 두 눈을 뽑아버렸다. 이와 동시에 고양이가 중전의 목을 물고 늘어졌다. 그러자 중전이 피를 쏟고는 죽어 나자빠지더니 암너구리로 변하였다. 임금님은 그때에서야 재상의 손을 붙들고는 눈물 흘렸다. 재상, 참으로 고맙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구려. 암너구리는 예전에 너구리 부부를 태워 죽일 때 도망친 바로 그 너구리였다. 안가품하기 위해 중전을 죽이고는 둔갑하여 새 중전으로 들어갔으며 재상의 간을 먹어야만 병이 낫는다고 꾸며댄 것이다. 꿈이 시키는 대로 젊은 시절에 남모르는 덕행을 한번 하고는 그 덕으로 평생 부귀영화를 누렸으니 전생에 김재상이 나라를 구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아니면 7년대 안에 자기 집 곳간을 풀어 백성들을 구했거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풀이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